자, 신한주 풀이본 중에서 문학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 볼게요. 자, 3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하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는 시에서 자연이 활용됩니다. 자, 어떻게? 가에서는 화자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불안한 내면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자연의 움직임이 주요 소재가 되고요. 나에서는 형상화된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5번이 부적절한 정답 선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는 맞아요. 자, 음성이 내면으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 자, 고독감을 근원적인 정서로 받아들인다. 자, 근원적 정서 뭐예요? 자, 원래 그런 거야. 자, 고독한 게 인간이야. 자, 흔들리는 게 인간이야. 자, 근원적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에서 보시면은 땡감을 떨구게 하는 것. 자, 이게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죠? 자, 지금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면서 아니다 싶은 가시는 툭 분질러 버립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화자가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자, 나 시련 안 겪을래? 시련 피하려고 땡감을 떨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3번을 많이 골랐던데요. 자, 하늘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다. 자,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에 도달하는 자세. 자, 요게 보기에 가에서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자, 나는 형상화된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낸다. 근데 자연물의 모습이네? 아니야. 자, 움직임이랬는데 자연물을 통해 만드니까 앞에 있는 형상화를 빼고 읽으면은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데 라고 보기만 읽고 확인하기 쉬운데요. 자, 봅시다. 형상화된 자연물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화되었다는 거. 자, 추상적인 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게끔 구체화 시켜주는 게 바로 형상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화한다는 건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을 텄다. 이 정도로 불을 텄다. 자, 감나무의 꽃이 온몸에 불을 텄구나. 자, 이것이 바로 자연물의 모습이지. 자, 이상을 향해서 가려면, 이상에 도달하려면 이 정도로 힘든 거지. 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합니다. 자, 이어서 34번, 37번. 자, 현대소설인데요. 자, 36번, 37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낯선 작품이지만, 억압적인 상황에서 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라운지라는 공간,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된 학생들이 보기 읽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에서 사람들이 빈자리를 느끼네. 그러면은 뭔가 재회를 하고 싶어 하나 봐로 이제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 근데 라운지는 어떤 공간이에요? 라운지에 사람들이 이 주인공인 명훈이 떠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라운지에 모여서 라운지에 모여서 그가 괴어듦을 느낄 수 있다. 자, 그가 괴어든다. 자, 사람들이 빈자리를 느끼고 그가 괴어드니까 이 사람들 사표를 낸 명훈이란 인물 재회를 확신하는구나 라고 보기 쉬운데요. 자,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괴어듦을 느끼는가요? 자,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 떠났는데 어느 정도
떠나고 나서 이 사람 그 명훈이라는 인물은 어떠했는가? 자,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고요. 자, 그러한 글을 우리는 펠리컨을 통해서 자, 뒤쫓으려는 세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를 멀리 밀어내듯이 제 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운지라는 공간은 뭐예요?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자, 명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현실에 부조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명훈처럼 이제 타협하지 않고 결연한 태도로 이렇게 존엄을 지키면서 지내고 싶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명운인 거예요. 그래서 명운을 매개로 해서 사표론의 명운을 매개로 해서 너와 나 역시 그러하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자, 재회를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죠. 자, 그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놓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3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 1번이 이제 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적절한 것으로 보았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자, 미봉책이란 단어. 자, 타협한다. 미봉책이라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 부정적인 의미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거. 자, 부정과 부정이니까 일치하는 거겠지라고 건너뛰기 쉬운데요. 자, 미봉책은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시방편,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제 그 말 그대로 땜질식으로 이제 마련하는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이 명훈이라는 인물이 미봉책을 마련한 것은요, 이 글 속에서, 이 소설 속에서는 자, 불가피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 노출되지 않도록 나름껏 능력껏 미봉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 이상은 누구의 경우에도 능력 바뀔 것이다. 즉, 이 소설 속에서의 미봉책은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현실과 타협한 게 아니죠. 그는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골랐던 3번 한번 볼게요. 자, 떠나버린 명운 떠올리면서 가슴에 설레합니다. 자, 인물의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을 이제 엿볼 수 있다. 나도 명운처럼 자, 제대로 자,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라는 이제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존이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낯설고 떠올리기 힘든데 말 그대로 인간성을 회복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0번 의외로 많이 틀렸던데, 자, 봅시다. 자, 탐라별곡, 별곡, 탐라. 자, 고전시가 중에서, 자,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설. 자, 설이니까 교술관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주도는 여러분들은 수학여행으로 자, 즐거운 공간, 자, 여행의 공간이었겠지만 지금 이 시 속에서는 어때요? 자, 불쌍해요. 우리 백성이 고달픕니다. 자, 어느 정도로? 자, 악풍과 심한 폭우 매해 막심하여서 자, 남은 곡식이 없습니다. 남은 이삭 주원이니 빈 껍풀 뿐이에요. 자, 먹고 살기 힘든 네. 원래 제주도가 이렇게 관광의 명소가 되기 이전에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요. 바닷가, 해안가, 이런 이제 섬, 이런 지역이 이제 휴식의 장소가 된 것은 최근 몇 년,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이제 생활하기 힘든 공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40번 문제 살펴보면요. 자, A와 B에 대한 이야기. 자, 풍속 보시겠습니다. 자, 풍속은 무엇인가? 자,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이고요. 자, 오해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 왜 이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도의 풍속을 살펴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두 글이 어떤 글이에요? 자, 가와 나에서는 자, 지방관으로 관할 지역을 순시했던 작가의 모습, 아마도 이제 벼슬을 가진 사람 그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벼슬을 가진 입장에서 자, 풍속을 살펴본다. 풍속을 살펴본다는 건 뭐예요? 생활 모습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풍속의 의미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자, 대상을 이해한 계기인가? 자, 생활 모습을 살펴보니 이 정도로 고달파. 자, 먹고 살기 힘들어. 자, 근데, 자, 배를 불리며 무역하는 무리. 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 대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오해가 반영된 것. 자, 나 그래서의 풍속. 자, 관서지방의 풍속이 천박하다. 나는 제 음식에 이렇게 꽃을 바치는 게 제 천박함을 비웃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내가 꽃 좋아한다라고 소문나서 모두들 그래서 관찰사는 꽃을 사랑하시니까 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났죠.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랴부랴 음식에 꽃을 마련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관서의 풍속이 천박하게 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나의 오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의외로 2번을 골랐는데, 자, 대상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니까 자, 지금 이 탐라별곡에서는 자, 해방도 둘러보면 즉 바닷가도 둘러보면서 살펴보는데 이제 기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불쌍하네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기대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자, 예찬의 근거 역시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나에서는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굳이 꽃을 이렇게 매번 올리지? 아,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내 습관이 내가 꽃 좋아한다. 꽃 제대로 안 올리면은 이 관찰사가 싫어할 거야. 라는 오해가 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 부적절합니다. 자, 참고로 관조적 자세에 나왔는데, 자, 관조적 자세라는 건요, 멀리 그저 바라만 보는 거. 자, 관조의 조는요, 조명의 조자입니다. 조명은 어때요? 멀리서 비춰야 자, 제대로 상이 잡히죠. 즉, 바라보는데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깊이 엮이지도 않고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를 두지도 않는 이제 먼 거리를 둔 자세가 바로 관조적 자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42, 45번. 자, 힘들죠?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42번, 44번, 45번 할 거예요. 자, 고전소설 낯섭니다. 자, 고전소설 어떻게 풀죠? 어떻게 접근해요? 자, 먼저, 자, 보기 먼저 확인하고요. 보기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아, 이거 영웅소설이네. 근데 남장한 여성이 등장하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되겠습니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에서는요, 보통 이제 요 중력 이전과 이후와 비교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큽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큰 표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보시냐면은, 자, 첫 번째, 차설. 자, 그 다음에, 각설. 자, 차설과 각설은 뭐냐면요. 자, 우리 이제 완전히 다음 얘기 나갈 거야. 다른 이야기,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갈 거야 하는, 즉,
이건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전환, 장면 전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설, 차설 나오면은 이 앞과 뒤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른 상황, 다른 공간이 나오겠구나,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42번 봅시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서술자가 개입해서 주관적인 감정 드러내는가. 자, 이거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왜? 고전소설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말에서 말로 전하는 구전의 방식, 그래서 판소리적인 형태가 이제 소설로 이제 텍스트화하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자, 상이 방성대곡하고 좌우재신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참아보지 못할러라. 자, 얘네 되게 불쌍해. 막 울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고요. 자, 2번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 자, 5번 우화적 기법. 예화는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예시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자, 이 인물의 특징, 성격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등장해서 그 에피소드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 지금 소설에서는 자, 대화와 그다음에 갈등이 주로 이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화적 기법. 5번의 우화적 기법은 뭐예요? 우화는 뭐지? 여러분들 이솝 우화 같은 거 들어봤어요? 우화는 이제 서양에서 출발하는데 이솝 우화 같이 우화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닌 것, 이제 동물이나 식물, 그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해서 자, 이를 통해서 경험, 이제 깨달음과 이제 풍자와 비판,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글의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의인화가 드러나는가? 자,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우화적 기법 역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화적인 기법이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이제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우화적 기법 자체가 활용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와 B, 자,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자, 그 다음에 A에서도, 자, 이 사연을 전하니, 자, 그럼 이 사연과 이 말이, 자, 알지 못했던 정보이죠. 왜? 둘 다 어떻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자, 유씨 또한 놀라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원수가 어때요? 천지가 아득하대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놀랍고,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원했던 결과들일까요? 아니죠. 자, 원했던 결과가 있지 않으니까, 자, 놀라고 천지가 아득한 거죠. 그래서 5번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웅소설의 마지막 45번. 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저가 유택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남장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 지혜를 발휘하는가? 자, 요 선지만 보면은 남장을 한다? 나름 꾀를 부리네. 지혜를 발휘하는군. 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남장을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의 지혜인가? 자, 부친의 유서. 자, 자, 부친의 유서를 보니, 자, 부친의 유서에서 뭐라고 해서요? 남복을 개착하고, 남복을 개착하는 게 뭐예요? 남자 복장을 하고, 즉, 남장을 하고,
자,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은 남장을 하고 태아산 숙련관을 찾아가라. 그러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자, 주인공이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 아버지의 유서에 드러나 있던 일종의 행동 방침이 되죠. 그래서 자, 2번 부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긴 설명 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자, 이번 주 이제 해설은 이번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